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건을 해야 하는 이유. 탈건이라는 거는 건설회사를 탈출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현장 로테이션. 이게 굉장히 커요. 건설회사를 가게 되면은 80% 이상은 무조건 현장에 가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본사에서 일하는 비율이 얼마 안 돼. 할 이유도 없고 현장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현장이 서울에만 있나요? 아니죠. 뭐 전국에 뻗어 있잖아. 전국에 막. 그러니까 막 계속 그 현장이 보통 공기가 2년 3년이기 때문에요. 그냥 건축물일 경우는 계속 돌아다니까 막 시골에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그 치열한 두뇌 싸움이 좋은 현장 가려고 좀 서울에서 가까운데 이런 데 가려고 막 서로 막 짬 높으신 분들 막 짬으로 밀고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부장님한테 이 현장 보내달라고 하고 막 거기서 막 머리 싸움이 치열하고 이제 보통 신입들은 이제 아주 구린데 막 저기 오지에 막 가게 되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는 거야 직원들이. 뭐 만날 그 기회가 있어야죠. 저 시골에 있는데 가장 피해야 할 건 이거 국내 아파트. 이거는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 갔다. 그러면은 국내 아파트 현장 절대 가지 말아야 돼. 국내 아파트. 유닛 하나 지으면은 그 똑같은 유닛이 위로 주르륵 한 30개 있고 옆으로도 한 수백 개 있어. 그걸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야. 정신병 걸릴 거야. 아무런 경력에도 도움이 안 돼. 해외 시공? 좋아 보이나요? 해외 시공? 저는 그래도 조금 좋은 싱가포르에 있었어. 그래서 뭐 주변에 다 있었지. 뭔가 뭐 누릴 수 있는 그 편의시설과 이런 문화시설이 좋았는데 저는 일반 건축팀에 속한 전기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토목과 나오신 분들은 보통 토목과 나와서 건설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은 토목 현장에 나가요. 토목 현장이 뭐냐면은 도로를 깐다든지 뭐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그죠?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뭐 지하철을 뚫는다든지. 그러니까 일반 건축부는 사람이 사는데 보통 많이 들어가요. 토목은요 사람이 안 사는데 사람이 살려고 뭔가를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도로를 깔고 다리를 연결하고. 거기 사람이 살겠어요? 다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삶이. 거기다가 임시로 무슨 군대 막사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놔. 직원들 사는 곳. 그 무슨 컨테이너 여러분들 그 왜 우리 수출 이렇게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직육면체 철로 만든 거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위에서 자석 같은 게 엄청 큰 걸 탁 이게 뭐 붙여가지고 배에다 실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수출하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 예? 그 이제 그런 거에다가 그 안에다 집을 만들어가지고 오피스도 만들고 그걸 미리 몇 개 갖다 놔. 그 컨테이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뭣도 모르고 이제 건설회사 갔다가 해외 현장이라 그래가지고 좋다고 갔는데 해외 토목 막 그 컨테이너에서 한 2년 살면 이제 눈물 나지. 그리고 토목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씩 해요. 공사 기간이.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해외 시공도 복불복이고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그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와중에 결혼을 해 어떻게든.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족들이랑 맨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아빠가 건설회사 직원이면은 뭐 운이 좋으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애가 조금만 커서 애가 학교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살겠어요? 시골에서? 엄마가 살라 그럴까 과연? 안 되지. 야 우리 애를 어떻게 그런 데서 키워? 서울에서 살려고 그러지. 그럼 서울에 집 사놓고 아빠는 저기 지방에 가 있고 엄마랑 애들만 서울에 살고. 그럼 그 주말에라도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빠는 해외에 나가 있어. 막 사우디 가 있어. 엄마랑 애들은 서울 살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건설회사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진짜 슬프지 않나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거. 자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못 떠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플러스 1, 2천만 원의 함정. 건설회사가 딱 신입으로 딱 가면은 그냥 일반 회사보다 딱 1,000만 원 더 줘요. 신입사원 때. 제가 그때 9년에 한국에서 입사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때 삼성 직원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한 2년 3년 정도 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됐어 그때 당시에. 삼성인데 이제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때 3천 넘으면 많이 받는 거였어. 근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4천이 넘는 거야. 4천 초반이 됐어요. 이거 내가 와이프보다 이제 너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늦었는데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갔죠. 근데 딱 가서 이제 싱가포르 갔는데 이 탈건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어떤 차장님 만났거든요. 너네 생각 잘해야 돼 이러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근데 지금 1, 2천만 원 더 받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 남들보다 1, 2천만 더 받는 게 절대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일을 더 해. 밤새도록 일해. 집에 못 가.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거의 육체 노동이에요. 육체 노동. 그냥 밖에 그 땀 삐지삐 흘리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1, 2천만 원을 먼저 많이 받기 시작하다가 내가 연봉을 줄여서 다른 회사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갑자기 내가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는데 이직을 해서 다시 3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씀씀이가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도 헤어나기 힘들고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도 없어서 헤어나기 힘들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미 경력직인데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쓰면은 이 사람은 경력직인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건설회사의 그 공정 관리밖에 없는 뭐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다른 회사에. 해외 공사를 하면 특히 더 심해요. 왜냐면 해외 공사를 하면은 해외 수당이 나오거든요. 예? 식대 이런 것도 줍니다. 왜냐면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식대를 주게 돼 있어. 식대 점심값을 주는데 밥 먹으러 나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밥을 못 먹으니까 도시락을 시켜줘. 식대도 또 따로 주고. 식대도 한 달에 100만 원 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씩 쳐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남들보다 한 달에 식비로 오면 100만 원 더 받고. 그 다음에 해외 수당이 또 있어. 해외 수당이 또 한 달에 다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좀 힘들거나 이러면은 이제 막 그 주말 없이 일하면은 막 뭐 오버타임, 그죠? 초과 수당 이런 걸 그때는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주진 않았어요. 근데 직원들 불만을 잠재우려고 가끔씩 그냥 현찰로 막 주는 거야. 이제 사장님이나 회장님 한번 오시면은 그런 걸 뿌리고 와, 돈 봉투를.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1년 계산해 봤더니 내가 그때 신입사원이 1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그때 당시에 내가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다 합산해 봤더니 7천만 원이 넘더라고. 이거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번 거지. 1년 동안. 그러니까 해외 공사에 있으면은 이 1, 2천만 원의 함정 때문에 이 플러스 더 있죠. 해외 수당. 그러니까는 이제 더 나오기 힘든 거야. 7천만 원 벌었는데 내가 다른 회사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잘 벌고 해외에서도 막 일하고 막 이러니까는 본인이 잘 나가는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한 독인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닌데 지금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중인데 점점 바보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막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해. 해외에서 일도 하고 돈도 남들보다 많이 벌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착각이다. 예? 곧 깨어집니다. 이거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진짜 병신이었구나. 내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 이러면서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금방 지나가거든요. 저도 지금 내가 벌써 40이 될 줄 몰랐어. 진짜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탈거를 하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끔찍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 예전에 봤던 그 차장님들, 그 40들 된 차장님들, 그 사람들은 이미 차장님인데 40이 안 됐는데도 왠지 모르게 50대처럼 보였어요. 물론 뭐 햇빛을 많이 타고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대 얼굴이 또 뭐 늙은이야. 군인이랑 똑같아. 군인 아저씨도 되게 늙었잖아. 그리고 다 가족들한테 떨어져 살고. 제가 지금 애가 지금 6살, 2살이거든요. 너무너무 예쁜 시기예요, 지금.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애들 재롱 보고 막 애들을 막 이렇게 막 껴안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천국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게 천국이겠구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애들 되게 금방 막 커요. 근데 이 찰나와 같은 이 순간을 지금 마음껏 누려도 모자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가족들과 다 떨어져가지고 뭘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면서 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겨우 1, 2천만 더 받으려고? 이건 아닌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예? 전문성도 없고. 이제 갈수록 이제 내리막길 가게 됩니다. 탈근을 하지 않으면. 갈수록. 나중에 한번 보세요. 40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건설에서 끝판왕까지 가려고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 승진이 안 되면 나가야 되니까. 승진. 힘듭니다. 하지만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마지막 전문성이 특히나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걸 생각할 틈조차 없어요. 진짜 그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현장 로테이션 아까 말했듯이 거의 공사가 2년, 3년에 끝나기 때문에 2년, 3년마다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선배가 싱가포르에 있다가
그 현장이 끝나고 뭐 어디 다른 데 중동에 갔다가 거기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잠깐 본사에 6개월 있다가 다시 국내 현장에 어디 발표가 나가지고 어디 뭐 창원에 내려가 있다는, 창원에 또 2년 살고, 그럼 가족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사를 해야 되거나, 그거를 이제 힘들어서 애가 커서 애가 또 전학 다니기 싫고 이러면은 또 그걸 포기하고 이제 서울에 집을 마련한 다음에 서울에서 살고 혼자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지. 뭐 해외에 있으면 뭐 영어라도 외국인 국제학교라도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무리해서라도 데리고 나가긴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너무 바쁘고 뭐 딴 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설회사가. 그 계속 이제 돈 조금씩 남들보다 더 받는 거, 거기 위안을 받고 사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 말했듯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착각 속에 빠지면 이제 스스로 갉아먹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로테이션 때문에 커리어 개발도 힘들고, 이직해봐야 다른 건설회사예요. 이직해봐야 모두 불가능해진다. 아, 물론 그 생활에 만족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르잖아요. 20대들은 일단 워라밸이 너무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그리고 인생을 즐기려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 난 좀 20대에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유튜브도 하고 옛날에 그 건설에서 동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참 안타깝다. 그들을 생각하면. 예? 하지만 나는 정말 빠르게 탈건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좋지 않나요? 오늘 이 탈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